저희 패널 디스커션 할 예정입니다. 제가 잠깐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빈센트 병원의 문동규 선생님, 대전 성모병원의 박만원 선생님, 그다음에 인하대병원의 박상돈 선생님, 유성 선병원의 백주열 선생님, 인천 성모병원의 변재호 선생님, 계명대병원의 윤혁준 선생님께서 열띤 디스커션을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철웅 교수님 아까 그 강의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 탑이 전에 이제 컴플렉스 코로너리 디지즈가 있을 때 PCI를 먼저 할지, 탑이 후에 PCI를 할지 사실 뭐 그 데이터 보여주신 거에서 클리니컬 아웃컴은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지만 뭐 저는 그런 탑이 후에 PCI를 해본 경험이 2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아까 보여주신 그런 82세 여자 그 CKD 환자에다가 그렇게 칼슘이 심하고 아주 멀티베슬 신텍스가 아주 높은 그런 에크모를 넣어야 될 정도의 그런 컴플렉스 레전을 가진 환자라면은 저는 도저히 탑이 후에는 그런 환자를 PCI를 할 자신이 없는데 혹시 그렇게 컴플렉스 레전을 가진 뭐 환자들에서도 탑이 후에 PCI를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무리가 따르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여기 계신 분 선생님들이 탑이하고 올드에이지 환자들 뭐 여러 가지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 블리딩 이런 거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탑 PCI 하고 또는 탑이 하고 또 PCI 하고 물론 그 프로시저 하는 중에 헤모다이나믹한 스테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거니와 하고 나서 또 했을 때 그 부위에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이나 블리딩이나 이런 거가 오지 말란 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프리, 포스트, 시멀테니어스 다 있는데 어떤 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스트래티지를 정할 거냐 이거를 페이션트에 맞춰서 페이션트가 갖고 있는 언더라인 코모비디티, 퓨처 어떤 이벤트가 생길 위험성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고 제 생각은 저 환자 여자 환자고 되게 이게 좀 이 마르고 이렇게 해서 프로시저를 뭐 한 2번 더 하는 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거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탑이 할 때 코로너리 인터벤션까지 다 하게 되면 또 펑치하고 또 프로시저하고 또 뭐 키드니 쪽에 안 좋은 하고 블리딩 리스크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줄이는 게 낫지 않겠냐. 결국 오퍼레이터만 좀 피곤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니까요. 뭐 답은 없습니다. 예,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케이스 보고 이 헤모다이나믹 서포트를 먼저 하는 건 굉장히 잘 된 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에크모가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백플로우 때문에 세레브럴 플로우가 더 증가되면서 엠볼라이제이션이 그쪽으로 더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 네. 만약 이런 환자들 다시 하신다면 에크모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초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다시 안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센티넬 디바이스 같은 거를 먼저 넣어놓고 네. 하면은 조금 더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낮았을까요, 선생님? 뭐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요새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프로시저를 심플하게 가능한 한 단계를 좀 줄이고 이렇게 갈까를 최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환자가 스트로크가 그렇게 오리라고는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으시니까 다음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유천호 선생님 대답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는 그 리액세스에 대해서 그냥 잠깐 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펜 밸브는 리액세스가 쉽다고 돼 있지만 그 커뮤니셔널 탭이 코로나리 사이너스 그 오스 앞에 있으면 이게 위험한데 그걸 컨트롤할 수 없고 대신에 이제 그 에브로트 밸브는 우리가 비교적 액세스가 어려운 반면에 대신에 그 커뮤니셔널 얼라이먼트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다 펼쳤을 때 C탭이 아울 때 이너 커브에 있도록 하면 제일 좋은 건데, 그렇게 하려면 펼치기 전에 말린 상태에서 헤드마커가 아우터 커브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들어갈 때 우리 포트 프러싱 포트를 이제 3시 방향으로 돌려서 최대한 딜리버리하면 가능하면 그런 커머셜 얼라이먼트에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고, 아까 박학욱 선생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 탑이 후에 이제 리액세스 할 때 보통 이제 일반 논문을 보면 하나 작은 사이즈,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하나 작은 사이즈의 카테터를 쓰는 걸 레커멘드하고, 스타일은 보통 이깔이나 적힌 스타일을 쓰는 걸 이깔하고, 그다음에 하기 전에 깊숙하게 넣기 위해서 테르모 와이어를 잘 사용해서 깊숙하게 네오 사이너스로 넣은 다음에 딜리버리할 것을 보통 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다음 또 있으신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그 스노쿨 테크닉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노쿨 테크닉을 이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급한 경우는 쓰겠지만 여유가 좀 있으면 스노쿨 테크닉에다가 플러스 다시 가이딩 카테타를 넣어서 그 안쪽으로 아까 잠깐 선생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셀 자체 안으로 집어넣는 테크닉을 다시 하나 더 해서 그리고 나서 스텐트를 넣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으니까 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황병희 교수님께 좀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아주 흥미로운 몇 가지 컴플리케이션 케이스 잘 보여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이제 예전에 아까 이제 CPR을 이제 사피엔 밸브 넣고 CPR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볼론 익스펜더블인데, 그 예전에 데이터 보면 이제 CPR에 익스파이했던 사람 이제 그 오탑시 했는 데이터 그거 보면 완전 이게 밸브가 찌그러져서 이게 막 타원형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에 뭐 릭이 있는지 어세스를 잘 하고 맞췄을 건데, 사실 이제 PCI 하고 나면 또 이제 그렇게 이 환자는 어떻게 뒤에 혹시 이제 그런 이발루에이션 해보셨는지, 뭐 셀프 익스펜더블 같으면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좀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트로크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신경과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MR을 좀 가급적이면 워크업을 해서 이제 워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카로티드 스테노시스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엠볼릭만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가급적 이제 페이싱도 좀 최소한으로 줄이고 좀 혈압 변동을 좀 적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트로크 워크업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다른 지금 루틴한 뭐 다른 이제 에발루에이션 하고 계신지, 이제 그 두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근데 첫 번째는 스텐트가 이렇게 찌그러졌다는 게 아니라 밸브 자체가 찌그러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사실 뭐 그런 경험은 없어서 딱히 뭐 그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스트로크에 대해서 딱히 이벨루에이션은 건 없는데, 되게 스트로크에 되게 중요하게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프리볼룬 여부랑, 그 다음에 결국은 페이싱을 몇 번을 했느냐. 프로시저가 뭐 장황하게 오래 걸리고 그러면 분명히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철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술은 간단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능하면 프리볼룬 안 하고 페이싱도 필요한 순간에 딱 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아까 케이스나 이렇게 리스크 팩터가 있고 분명히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센티넬이 나와 있으니까 센티넬은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프로텍션 디바이스는 그 밸브를 넘겨놓고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프리달레이션을 하거나 그럴 때는 쓸 수 미리 넣어놓고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그렇게. 센티넬 디바이스는 라디얼로 넣는 거라서 미리 넣어놓고 그 다음에 프리볼론하고 뭐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했던 그 케이스는 이제 그 휘머럴로 넣어서 캐로티를 넣는 거라서 저희가 해보면 처음에 넣어놓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 밸브가 넘어가면서 얘가 그걸 와이어를 건드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가능하면 밸브 넣을 때 옆으로 넣어가지고 캐로티드를 프로텍션했습니다. 저기 한 가지 추가로 이관영 선생님 아까 그 3D 시뮬레이션 하는 거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그거를 하는데 뭐 실시간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뭐 이게 다른 기관에서도 쓸 수 있는 건지. 예, 좋은 관심과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게 그러니까 리억세스 케이스들은
그 케이스 자체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레트로하게 한번 실제로 어떻게 밸브가 포지셔닝이 됐었는지를 보는 용도로 일단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렸던 그 옵스트럭션 케이스는 미리 그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뭐 상용화 시켜서 나온 프로그램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지금 펀딩 받아서 CFD 모델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이 뭐 전후에 이제 플로우에 따른 뭐 CFD 변화 뭐 이런 걸 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서 거기 일환으로 이제 3D 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해본 케이스고요. 아직 이런 환자들이 얼마나 이 3D가 여기에 역할을 할지 저도 아직 감은 안 와서 이게 뭐 커머셜하게 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인천성모병원의 변지호입니다. 저는 박가욱 선생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보여주셨는데 환자 ACS, 그러니까 MI랑 CVIS가 동반된 환자에서 한 달 정도 간격 두고 PCR 먼저 하고 탑이 하셨는데 혹시 그런 ACS 환자에서 옵티멀 타이밍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그 환자를 바로 그냥 PCR 하고 탑이를 이제 한 달 정도 딜레이 하신 이유나 혹시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은 뭐 그 환자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한 이유가 기억은 잘 나진 않는데요. 환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유철웅 선생님 케이스 보여주셨던 것처럼 진짜로 시멀테니스하게 이렇게 에크모까지 백업 걸고 다 열어줘야 되는 베리 시비어에스 환자분들은 뭐 코로너리 아트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타비가 훨씬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제 환자 같은 경우는 VMAX가 그래도 한 4.5 전후 아마 그렇게 아주 베리 시비어까지는 진행을 안 했고 MI 넌스테미 프레젠테이션이긴 했지만 뭐 카디악 인자임이 아주 많이 올랐던 그런 환자는 아니었어서 환자 일단 MI 코로나리 스레베스를 다 열고 한 타비 워크업하고 집에 잠깐 보냈다가 다시 재입원을 시켰던 아마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그 환자 개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뭐 MI 환자에 있어서 AS 열어주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엠블리제이션이 여러분들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코어 밸브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다가 안착을 시키셔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어정쩡하게 사이너스 발살 레벨에 있는 데다가 급해서 하나를 더 넣게 되면 이게 스커트 그 15mm 되는 그 아우터 스커트가 또 연달아서 30mm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코로나에 오클루전 된 경우도 케이스 리포트가 있고 그래서 그 넣으실 때 적당히 스네어링을 한 다음에 잡고 안정된 상태에서 약간 위쪽에다가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그거를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 뭐 하신 말씀? 마이그레이션 케이스가 몇 건 있어서 가장 크게 주의할 사항은 이거를 제일 그 마이그레이션 되면은 아울토그램을 해서 아울타 사이즈랑 밸브 사이즈랑 이 그 아나토미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하고 위로 끌어당기는 건 괜찮은데 미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실제로 밸브 만져보면은 그 밑에가 거의 쇠꼬치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되게 위험하고 아까 박가욱 선생이 코로나리 액세스 얘기할 때 사펜만 얘기해서 그 원래는 의도는 에볼루트 의도였었는데 에볼루시 되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딱 하나만 아실 거는 이게 아레오 크레니얼 뷰에서 이 그 가운데 그 밸브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그냥 AP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잘못하면은 그 밸브랑 아울타 그 사이로 들어가서 굉장히 낭패 보기가 쉽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뭐 에볼루트 뭐 무난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 하다 보니까 이 타비 오퍼레이터를 참 피곤하게 고민 많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나 박한인 선생은 탑이 신경 쓰지 말고 CTO나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 유철원 교수한테도 CTO 회장인데 탑이 너무 열심히 하려면 CTO만 하기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 5분의 강좌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우리 패널 선생님들 같이 자정 보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